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지지 선언을 하는 단체와 인사들이 줄을 잇고 있죠. 오늘은 박근혜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참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령은 선언문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게 된 큰 이유는 첫째, 유신론에 관념을 가진 보수가 진보를 포용해야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시대 정신과 함께 저희가 준비해온 정치 교체와 체제 교체에 필요한 새 가치관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문제를 흔쾌히 수용해 주셨기 때문이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당시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80%가 넘었음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유권자님과 애국지사 여러분께 대한민국의 밝아올 미래를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호소드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수 중에 보수라고 지칭하는 인사들이 이재명 후보를 이렇듯 지지하는 일은 이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잖아 라는 것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것이죠. 자, 이 외에도 가수 박혜경 씨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광화문 나가지 말아야죠. 잘 뽑고 마음 놓고 편히 살아야죠. 똑똑한 일꾼 뽑으려고요. 그의 현명함에 요즘 반하고 있어요. 저는 당보다 이분 보고 투표한다 라면서 70대 모친과 반려견 사랑해를 언급하면서 노인복지 정책에 반했고 애견 정책까지 최고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 포스터 옆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박혜경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화답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했던 조성은 씨도 지지선언을 했고 현직 연합뉴스 기자도 기자의 이름을 걸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선언 모임에 참석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거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그만큼 간절하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한 예비역 장병 7만 명이 지지선언을 했고 야구인과 야구팬 10만 명도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님의 증손자인 김용만 씨도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증손녀인 김영 씨는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단체나 인사들이 연일 줄을 잇고 있는데 이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소식은 아주 간간히 들려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정권교체 프레임에 갇혀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은 많을지라도 윤석열 후보 자체를 지지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편 황교익 씨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실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교익 씨는 나를 위해 1번 사전투표라는 기호와 함께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올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일파의 뿌리는 일본 제국 군부 세력에 닿아 있다. 친일파는 호전적인 극우 세력이다. 북한에 선제 타격을 해야 한다.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군이 들어올 수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친일파와의 한판 승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쟁론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평화주의자 안중근 의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왜 논란이 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이 주장해왔던 말들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떠들고 있는 말들 아닙니까? 3.1절인 어제도 윤석열은 무조건적인 극일, 배일을 내서는 안 된다라면서 또 한 번 일본을 옹호하기 바빴습니다. 고로 이번 대선도 한일전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디어 리서치가 OBS의 의뢰로 지난 28일과 3월 1일 대선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 45.0%, 윤석열이 44.9%의 지지를 얻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0.1% 차이입니다. 그야말로 초박빙입니다. 뒤이어서 안철수 5.1%, 그리고 심상정과 허경영이 1.5%였습니다. 오차범위 아니기는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보다 2.8%가 올랐고 윤석열도 1.7% 올랐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100% RDD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응답률이 11%에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한 중도층들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기로인데, 저는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정권 교체에서 보복하겠다고 남편도 아내도 똑같이 떠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두환과 이명박근혜 모두를 합쳐놓은 사람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오늘 오마이뉴스발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죠. 윤석열을 비롯해서 국임당 선대위 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영세 등 일부 사람들이 포함된 일명 20번 방에는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채팅방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을 위해 일한다는 특전사 115명이 머물고 있는 단체 카톡방입니다. 권영세, 박수영, 서병수, 조경태, 김미애 등등 현역 의원들과 선대본의 핵심 인물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재명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유포한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문제가 야기가 되자 선대본부장인 권영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단체 카톡방에 끌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단톡방에 누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 사람 책임 묻는 건 맞는 얘기가 아닐 거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 해당 채팅방을 관리한다는 얘기도 있다라는 질문에 임명장이 저 당이나 우리 당이나 100만 장 가까이 될 것이다. 임명장 받은 것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윤석열 후보가 들어간 건 아닐 것이다 라고 해명 같지도 않은 해명을 했습니다. 앞서 박범계 장관이 카톡방에 초대되었다는 이유로 그 난리를 치던 자들이 참 뻔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대선 후보가 그런 곳에 끌려 들어갔다는 것이 이게 상식적인 일일까요? 하여튼 뭐든지 지들이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남이 하면 다 문제라고 떠드는 자들, 그래서 그 밥에 그나물이라고 하는 건가 봅니다. 자, 오늘 저녁에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법정 토론이 있습니다. 오늘 이뤄지는 토론을 통해서 그동안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결정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도 윤석열은 대장동을 들고 나올 겁니다. 그거 아니고는 뭐 할 말이 없죠. 또 한 번 들고 나와서 이재명 후보에게 망신당하는 꼴을 보게 될지, 아니면 안철수에게 무식함의 극치를 보며 또 한 번 망신을 당하게 될지 아마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지난 MBC 뉴스 외전에 출연해서 두 후보를 놓고 일반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도 눈으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